2006년 10월 세계적인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인 스타벅스는 아프리카의 한 나라의 커피 상표 등록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 나라는 에티오피아의 바로 시다모 커피였는데요. 도대체 세계적인 대기업인 스타벅스는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수백 년 동안 에티오피아는 아라비카 커피의 원산지로서 톡 쏘는 꽃향, 과일향, 초콜릿향 등으로 유명하죠. 이렇게 에티오피아의 커피 원두가 뛰어난 이유는 커피 생산 환경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균 기온 15에서 25도, 연간 1500에서 2200의 강수량을 자랑하며 이거는 커피 벨트 안에서도 가장 높은 고도의 고급 커피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죠. 에티오피아는 국토의 80만 헥타르에서 연간 50만 톤의 커피 원두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프리카 내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6위의 생산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요 산지라고 할 수 있는 남부 및 서남부 지역의 고원지대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커피 원두의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하라르, 이르가체페, 시다모, 긴미, 짐바, 리무, 네켐트 등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주요 산지의 이름으로 에티오피아 원두의 이름을 짓고 있죠. 이렇게 에티오피아의 수출의 약 60%가 커피 원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은 프리미엄 커피로서 전 세계에 수출되고 있죠. 하지만 에티오피아 농민들은 이렇게 최고급의 프리미엄 커피 원두를 생산하면서도 이것이 어떠한 고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에티오피아 커피의 프리미엄화를 위해서 반드시 브랜드화를 시키는 것이 필요했죠. 그래서 미국 특허 상표국에 이르가체페, 시다모 등의 이름을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특허 상표국에서는 이르가체페만 간신히 등록하게 되었는데요. 도대체 왜 미국은 이르가체페만 통과시켰을까요? 그것은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인 스타벅스가 등록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커피협회에서 막강한 힘을 휘두르고 있는 스타벅스는 에티오피아의 커피 원두 상표 등록을 강력하게 반대하였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스타벅스는 에티오피아에서 매우 높은 가격으로 수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르가체페 등의 이름이 단순 고유 명사로서 상표의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했죠. 또한 상표 등록을 하면 농민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지요. 하지만 스타벅스가 커피 상표 등록을 반대했던 숨겨진 의도는 커피 원두를 계속 싸게 공급받기 위함이었죠. 이러한 숨겨진 의도를 밝혀낸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옥스팜입니다. 옥스팜은 커피 농업에 의존하는 1500만 명의 에티오피아 국민들을 위한 대책을 세우라고 계속해서 촉구했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여론을 형성해서 스타벅스는 결국 백기를 듭니다. 우리들이 쉽게 마시는 이 커피는 사실 쉽게 재배되지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농민들이 정말 어렵게 재배를 해야 했고 제값을 받지 못하는 커피 생산에 집중하기보다는 환각 성분이 있는 까트를 재배하는 게 에티오피아 농민들에게는 더 쉬운 일이었죠. 따라서 에티오피아 정부 입장에서는 커피의 제값을 받는 게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30여 국에 상표 등록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스타벅스는 이것만큼은 꼭 막아야 된다 라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프리미엄 커피로서 명성이 높은 에티오피아 커피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맛볼 수 있게 된 걸까요?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지상군을 파병한 나라입니다. 에티오피아의 하일레 셀라시아 황제는 자신의 황실 근위대를 강류부대라고 이름짓고 대한민국에 파병하게 되죠. 그리고 종전 후 1956년 3월 에티오피아와 대한민국은 이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교를 정식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1968년 박정희 대통령은 에티오피아와의 경제적 협력을 위해 하일레 셀라시아 황제를 초대하게 되죠. 바로 이 춘천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춘천 시민들은 에티오피아 황제를 초대할 당시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숭고한 피를 흘린 강류 부대들을 기리기 위해서 에티오피아 참전 기념비를 건립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제막식에 에티오피아 하일레 셀라시아 황제를 초대하게 됩니다. 당시 제막식에 에티오피아 황제는 황실 근위대의 희생과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진 것에 대해서 감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 대한민국 춘천에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그 기념관의 역할은 에티오피아의 문화를 알리고 황실의 쉼터를 만들고자 했던 뜻이 담겨 있죠. 제막식을 지켜보며 감동을 받았던 한 부부가 있습니다. 안동의 이 한 부부는 자신들의 사비를 털어서 춘천시에 반지하 형태의 튼튼한 방공호 같은 집을 이디오피아 집으로 지었죠. 하일레 셀라시 황제는 11월 25일 황제 즉위식 기념일에 맞추어 이디오피아 벳이라는 이름을 직접 하사하게 됩니다. 또한 황실의 마크인 황금사자 마크를 현판에 직접 달 수 있는 영광을 하사하였으며 이디오피아 원두를 외교 행랑을 통해서 외교부가 이디오피아 집으로 직접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때가 에티오피아 원두가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시기입니다. 당시 에티오피아 원두에 대해서 생소했던 창립자 부부는 일본까지 직접 건너가서 로스팅을 배워서 에티오피아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로스터리 카페의 시작입니다. 커피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칼디의 전설이죠. 에티오피아의 목동이었던 칼디는 어느 날 염소가 어떤 빨간 열매를 먹고 갑자기 활기를 찾고 막 춤을 추듯이 날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칼디는 가까운 수도원에 가서 이 사실을 알렸고 이 열매에 대해서 악마의 열매라고 생각한 이 수도원에서는 이 커피 열매를 불길에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커피 열매를 불에다가 던졌으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정말 좋은 커피 향이 났겠죠? 에티오피아 수도원에서는 이 커피를 달여 먹으면서 졸음을 쫓고 기도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커피의 기원에 대해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독특한 전설을 갖고 있죠. 그런 만큼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커피에 대한 애정이 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실 때도 일종의 의식 같은 걸로 커피 세레모니, 분나 마프라트라는 의식을 치룹니다. 집안에 풀과 꽃을 깔고 손님이 오는 시간에 맞추어 송진향 혹은 유칼립투스 가루를 태워 연기를 피웁니다. 커피 생두를 물에 씻은 후 프라이팬 모양의 철판 또는 국자 모양의 용기에 담아서 볶습니다. 원두가 잘 볶아지면 손님들은 향을 맡아볼 수 있도록 팬에 볶은 커피를 그대로 담아서 돌리는데 손님은 자기 순서가 되면 손으로 부채질 하듯이 향을 음미하면서 커피에 대한 덕담을 나눕니다. 잘 볶아진 원두를 나무 절구에 넣고 곱게 빻습니다. 이때 한쪽에서는 에티오피아 전통 토기 주전자인 제베나에 물을 끓입니다. 물이 끓으면 제베나에 보통 3큰술 정도의 커피 가루를 넣은 후 약 5에서 8분 더 끓이게 됩니다. 커피가 더 끓으면 1, 2분 정도 커피 입자가 가라앉기를 기다린 다음에 커피를 대접하게 되지요. 커피 세레모니 때 커피는 스니라는 손잡이가 없는 커피잔을 준비합니다. 커피잔은 총 3잔인데요. 3잔을 다 마시는 게 예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장자 혹은 귀빈 순서로 커피잔을 대접하게 되는데요. 첫 잔의 농도는 굉장히 진하고 이 물을 계속 끓여서 마시기 때문에 두 번째 잔, 세 번째 잔의 농도는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리고 설탕을 보통 3스푼 정도 넣게 되는데요. 설탕의 당도가 그리 진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소금을 넣기도 하고 설탕과 소금 둘 다 넣기도 합니다.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손님들은 곡류도 먹고 팝콘, 펀디샤, 그리고 에티오피아 전통빵, 다보 등을 먹으면서 담소를 나눕니다. 이와 같이 에티오피아의 커피 세레모니는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행위가 아닌 것이죠. 커피 세레모니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계급의 격차, 빈부의 격차, 신분의 격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웃과 친척들을 초대해서 커피 세레모니를 하는 동안 여러 가지 담소를 나누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사교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지요. 커피의 나라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농민들의 삶이 계속해서 나아지길 기원하며 우리나라와 에티오피아의 상생의 역사가 계속 이어나가길 기원합니다. 앞으로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마다 에티오피아 커피를 즐길 때마다 우리나라와 에티오피아의 관계, 그리고 처음에 원두를 주었던 하일레 셀라시에, 그리고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강요 부대를 한 번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시고요. 그분은 이제 교편을 잡고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막식 때,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이 그 탑을 세우는 것까지 연관이 좀 돼 있어서, 예, 김현옥 씨 그 내무부 장관 하셨던 분이요. 그래서 그때 황제가 오신다니까 구경하러 오신 거죠. 오셨다가 황제가 지금 이디오피아 집 그 고기에다가 텐트를 치시고 앉으셨다가 여기 문화원 같이 이디오피아 문화원 같은 집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김현옥 그 외삼촌이 야 이거 고민이다. 나라에 돈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했을 때 아버님 어머님이 특히 어머님이 내가 짓게 이렇게 되려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커피? 이건 물장사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게 생각해서 무지하게 반대. 두 분이 선생님이신데 무슨 아무리 문화원이라도 말도 안 된다 했을 때 아버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 시대는 특히 신의를 지켜야 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와서 이렇게 희생을 했고 한 명의 포로도 없이 용맹하게 근병을 보내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이거는 우리가 짓자 해서 사비로 짓게 된 겁니다. 이디오피아 집은. 그랬을 때 1968년 10월 25일에 이거를 짓고 나서 그때 전쟁 그 뒤고 그래서 이렇게 황제가 또 명명하신 집이라 이거를 갖다가 전시 그걸 해서 아주 방공관 같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우리 1층을 가보시면 그래서 한층 낮게 해서 방공관 같이 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너무 감사의 뜻으로 행랑으로 이디오피아 하라르를 지원을 그때부터 보내주신 거예요. 일일이 다 쓰고 메모하고 이디오피아 일본으로 통해서 사람을 로스터를 보내셨어요. 그때는 핸드 로스팅으로 하셨죠. 엄마가 배워서. 그래서 손님이 많아지니까 한계가 느껴서 왜 우리 들깨 볶는 기계 있죠. 방앗간에서 못 가는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에는 그 신이나 약속에 대한 그 개념이 많이 희석이 된 시대죠. 그러나 이제 이디오피아 집은 황제,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님이 어떻게 약속하셨었냐면 100년을 하루같이 커피 향이 하루도 안 나는 날이 없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55년째 하루도 문을 안 닫고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그 약속은 지켜질 거고요. 신의로. 그리고 감사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커피는 익히는 개념이지 태우는 개념이 아니고 건강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건강한 커피를 만드는 그 커피로 사명감을 갖고 있고요. 순천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답해야 되는 나라에 대한 그 우수성, 커피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는데 이디오피아 집은 쓰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